2025 시즌 K리그에 참가했던 구단은 26개, 그중 15개 구단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구단입니다. 그 15개 시민구단들에게 투입된 세금은 2025 시즌 기준 1200억 원을 훌쩍 넘고, 여기에 김천 상무와 새롭게 추가된 시민구단 3개까지 하면 대충 잡아도 14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의 세금이 투입되는 2026 시즌인데요.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시민구단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 다양한 관점으로 쫙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시민구단 또는 도민구단이라는 표현은 살짝 어긋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시민구단이라 하면 시민들이 직접 의결권을 갖고 구단을 운영하는 FC 바르셀로나나 직접 경기장을 만들고 헌혈을 해서 피를 팔아 운영비용을 마련했던 독일의 우니온 베를린 같은 모델을 떠올리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시민구단들은 지자체 주도로 구단을 만들고 시민들은 구단의 주인이기보다는 그냥 관중일 뿐입니다. 시민구단이 아니라 시립구단 아니야? 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근데 지자체장들이 그냥 축구를 좋아해서 구단 만드는 게 아니긴 합니다. 축구팀 운영하면 도시 입장에서도 분명히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일단 축구팀이 생기면 많던 적던 사람이 움직입니다. 서포터즈가 생기고 원정팬이 도시에 방문하고 경기장 주변에서 먹고 자고 이동하는 도시 인프라가 돌아갑니다. 소상공인 상권에 꽤 큰 자극이 되죠. 그리고 선수들만 있다고 프로구단 하나 돌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코칭 스태프와 유소년팀, 시설관리 인원, 운영인력 등등 채용이 생기고 도시 안에 축구 산업이 생기는 거죠. 거기다 월드컵이나 유니버시아드 같이 일단 필요해서 짓긴 했는데 사용처 애매한 축구장들, 구단이 생기면 일단 활용할 명분이 생깁니다. 사실 구단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세금 지출이 크더라도 세금은 언제나 경제성만 따져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업적도 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도시 브랜드를 만들고 딱 정치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카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구단이 욕을 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기 위해 창단했던 최초의 시민구단 대구FC와 인천유나이티드처럼 기업구단에게 뒤지지 않게 관중을 가득가득 채우고 강등당했던 시절도 있지만 경쟁력 있는 경기력과 성과도 보여준다면 아무리 시민구단이라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구단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망해갑니다. 돈이 없어서 선수 영입이나 코칭 스태프 선임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관심이 줄고, 관심이 줄어드니까 지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계속 돈이 없는, 즉 일단 구단을 만들긴 했는데 있으나 마나한 구단이 되어버리는 케이스가 있고요. 경기력만큼이나 존재감이 중요한 법인데 구단에 돈이 없으니까 홍보나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극소수의 팬을 위한 구단이 되어버리고 결국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계속 돈이 없는 악순환이 되어버립니다. 지난 몇 년간 광주FC가 이정효 감독을 필두로 제한적인 재정에서도 불가사의한 성적과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그 광주FC의 발목을 잡은 건 프런트의 운영 수준이라는 게 시민구단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단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세금 갉아먹으며 그저 유지되고 있을 뿐인 시민구단들은 축구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장으로 바뀌는 순간, 혹은 성과도 안 나는데 왜 필요하냐 라는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용인시에서 과거 K3에 참가하고 있던 용인시민축구단과 내셔널리그에 참가했던 용인시청축구단을 너무나 쉽게 해체한 것을 보면 시민구단이 얼마나 안정성이 떨어지는지 잘 알 수 있죠. 이런 시민구단의 이미지는 K리그라는 브랜드 가치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내 세금 K리그에 왜 씀? 이라는 소리가 심상치 않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거기다 재정적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기업구단과의 경쟁력 격차 문제도 큽니다. K리그 창설 이후로 시민구단이 리그 우승을 차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자본력 있는 구단들의 파티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민구단이 많아지면 리그가 더 재밌어질까? 하는 기대보다 그냥 깔아주는 또 다른 팀이 생겼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는 점이 현재 K리그의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야 뭐 K리그 찐팬이니까 구단이 늘어가면 일단 신이 나긴 하는데 댓글로 내 세금 내놔, K리그 왜 봐? 라는 말을 볼 때마다 딱히 반박하기 힘들긴 합니다. K리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매력적인 컨텐츠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구단의 개혁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과 이야기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K리그의 혁신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